매주 금요일에는 한 주간의 언론 보도 분석하고 비평하는 와치독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뉴스 상당히 지금 뜨겁습니다. 네.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그 신라젠의 대주주에게 접근을 했고 유시민 이사장,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죠. 비위를 내놓으라고 압박했다는 사실이 MBC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검찰도 실세까지 지금 언급돼 있는 상황이고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게 정말 그런 건가 싶기도 합니다. 신라젠 사건 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를 다니는 뭐 고위 임원들은 회사 상태가 어떤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 걸 알고 경영진이 먼저 주식을 팔아치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젠이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값이 많이 올랐는데 임상이 지난해 8월에 이제 중단이 되면서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신라젠의 그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들을 모두 매도를 한 반면에 14만 명에 이르는 소액 주주들은 이제 그걸 그대로 피해를 떠안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라젠의 좀 급성장 배경에 그 여권 인사들과의 친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바 있는데 그 핵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신라젠의 최대 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였던 거죠. 이철 전 대표는 이제 노사모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끌었던 이 국민참여당에서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가 이 특강을 열었는데 여기에 이제 유시민 이사장을 비롯해서 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뭐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등 뭐 여권 인사들이 여러 강사로 참여를 하기도 했고요. 또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2015년 그 신라젠 기술선명회에서 축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그 신라젠의 대주주라고 하는 이철 씨는 지금 감옥에 있다면서요? 네, 금융사기죄로 복역 중인데 뭐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건으로 현재 지금 앞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뭐 주가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뭐 문제가 됐고 아니면 이를테면은 뭐 내부자 뭐 정보 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구속돼서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네, 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역 중에 있는 건데 지난해 이제 그 복역을 시작을 했으니 아직 수감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죠. 근데 지난 2월에 이 채널A 기자가 이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총 4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아시다시피 이 편지에서 이 채널A 기자가 이 자신과 검찰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이철 전 대표에게 협박을 가하는 거죠. 이에 이철 전 대표가 지인에게 이 채널A 기자와 만나보라라고 했고 이 지인이 채널A 기자와 만나거나 또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접촉을 이어갔는데 그리고 그 내용이 녹취가 돼서 MBC에 제보가 된 겁니다. 네, 화요일쯤 이게 나왔던 거,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나왔던 것 같은데 나왔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이게 드러나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더 확대돼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처음에 나왔던 부분은 이 채널A 기자가 협박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협박을 하면서 그 수단으로 어떤 검사장이 얘기를 했던 것,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제 최측근으로 불리는 이 검사장을 이용해서 했던 것,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뭐 이후에 쭉쭉 보도가 좀 나오면서는 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검사장인 것을 신뢰를 할 수 있었던 것이냐라는 좀 의문에 대해서 뭐 어제 MBC가 이 사람, 그러니까 이철 씨의 측근이 뭐 이 채널A 기자가 뭐 이 검사장과 친하다고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주변에 이제 검사장들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했었고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바로 그 측근임을 알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보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그 중간에 MBC에서는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신라젠과 관련돼서 주식을 투자한 정황이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라젠이 주가가 폭등을 했다가 이후에 폭락을 했으니까요. 그 과정에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우선 확인된 걸 좀 살펴보면은 수감 중인 이철 대표에게 채널A 기자가 접근을 했고 그 접근 방식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걸 본 이 이철 대표 측의 지인을 통해서 채널A 기자와 따로 외부 현장에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만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어떤 내용들이 오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자신이 검사장과 잘 알고 있다. 검사장과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철 전 대표가 당시 이제 뭐 그 기결수로서 수감돼 있다가 다시 또 이제 미결수로 구치소로 옮겨진 상태였거든요. 아, 지금 그 이미 형이 확정돼서 죄를 받고 있는데
또 다른 걸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거예요? 네, 또 다른 사건으로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듯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치소로 옮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철 전 대표가 신분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때 이때 채널A 기자가 연락을 해서 둘이 만났고 여기서 이제 채널A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본인도 본인이지만 이 가족들의 뭐 신상도 아니면 수사도 계속 이제 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뭐 얘기를 하지 않으면 뭐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식의 이 협박을 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도 구체적으로 뭐를 좀 잡았으니까 뭐 유시민 이사장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이걸 봐야 됩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왜 여기서 갑자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이 채널A 기자가 얘기했던 거는 검찰이 유시민 이사장을 뭐 1번으로 치고 싶어 한다. 1번으로 치고 싶어 한다. 네네. 그러니까 뭐 본인도 본인의 입장도 그렇고 뭐 본인도 이제 유시민 사장을 뭐 기사를 쓰고 싶어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특정한 혐의를 잡고 뭔가 이제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놓으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뭔가 알고 있으면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해서 뭐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내놓아라. 뭐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네. 뻥카라고 하죠. 게임할 때. 뻥카? 예, 일단은 방송 용어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예, 말씀하세요. 예. 아니 이럴 때는 이제 뭔가 있듯이 우리도 알고 있는데 네가 말해주면 그럼 넌 이제 특혜를 받을 거니까 넌 이제 더 잘 될 그래서 말해줘라. 네. 뭔가 있는지 우리도 알고 있어. 너 입으로 말해줘야지 우리는 거기를 가지고 수사하겠다. 근데 이철 대표가 끝까지 버텼네요. 뻥카라. 죄송합니다. 그걸 안 먹혔네요. 네. 그걸 바람직한 취재 방식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거 지재라고 생각하세요? 취재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재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윤리적으로 전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취재 방식도 아니지만 아예 그 취재도 아니다 이거는. 아니 기자는 협박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 터키에서도 이제 마약의 루트에 있거든요. 터키는. 네. 그래서 기자들이 그 마약 루트에 대해서 가끔씩 기사를 쓸 때 마약을 사용한다는 구매한다는 식으로 이제 신분 세탁을 하고 구매하는 척하면서 그 루트를 지지하고 기사를 쓰거든요. 예. 근데 가서 누구를 협박하진 않아요. 특히 이렇게 이미 감옥에 가신 분의 그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네. 밖에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좀 약간 빈틈을 주라고 하진 않죠. 예. 물론 이 기자도 지금 자기 변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여기를 수습할 건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수습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 알파고 기자가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정상훈 기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 왜 그랬다고 보세요? 이 채널A 기자는. 이제 유시민 씨에 대해서 기사 하나 쓰면 제대로 뒷받침이 되는 기사 하나 쓰면 일단 한국 정치판이 너무 흔들릴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정선 이전이잖아요. 네. 나름 영향도 있을 것 같고 그 기사를 통해서 이 기자분도 뜰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기자에 대한 변명도리는 한번 들어봐야 돼요. 지금 바로 이렇게 인민재판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네. 하여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바람직한 사진이 아니고요. 그리고 밖에서도 우리는 선배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한국이 그래도 좀 재미있는 나라가 아니냐 이런 사건들이 원래 미국 영화에만 나오긴 한데 우린 지금 실제로 목격하고 있다. 예. 지금 보면 그 이철 대표가 있고 이철 네. 대표의 지인이 있고 채널A 기자가 있고 네네. 또 검찰 쪽에 검사장 네, 검사장이 있고. 이라는 인물이 있고 또 이게 검찰총장과의 관계가 또 지금 연루가 됐다는 의혹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의혹의 지금 정점은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에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측근 이 검사장들이 네. 뭔가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해 이 표적 수사를 기획을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근데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채널A 기자가 얘기를 한 내용들은 모두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채널A 기자가 내가 검사장과 친해라고 하면서 제시했던 거는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채널A 기자가 검사장과 친하고 검사장과 통화를 했고 그 녹취록이 있다라고 이 제보자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얘기를 하면서 일부 내용을 이 제보자에게 들려줬는데 이 제보자의 말은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내가 아는 그 검사장이 맞았더라 라는 내용 정도까지이고 정확하게 이 채널A 기자와 이 검사장의 녹취 내용이 공개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채널A 기자가 있고 또 검사장도 지목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 둘은
측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 채널A 기자는 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요. 이 채널A 측이 입장을 밝혔는데, 회사 측이 네, 회사 측 입장을 밝혔는데 이 회사 측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철 전 대표 측이 뭔가 부적절한 요구를 해왔다. 네. 부적절한 요구를 해왔는데 이 채널A 기자가 거절을 했다. 그리고 하지만 다만 이 채널A 기자가 이 취재 과정에서 뭔가 부적절한 얘기는 했는지 조사해 보겠다. 라는 게 이제 채널A 측의 입장인 거고요. 예. 이 검사장 측은 이 채널A 기자와 통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그냥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A 기자가 이 녹취록을 그러니까 검사장과 통화한 녹취록을 갖고 있다면 그게 만약에 실제에서 공개가 되면 이 검찰 쪽이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된 셈이 되는 거고 네. 혹시 그 녹취록이 없으면 이 채널A 기자가 이 검찰과의 친분을 사칭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성대모사 잘한 사람 동원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그럼 알파고 기자는 네. 지금까지 상황들에 대해서 찾기가 얘기를 어려울 텐데. 들었을 때 예. 어떤 느낌이 좀 들어요? 아니 느낌이 이제 기자로서 기자이란 직업이 이러한 이야기에서 왜 주인공이 되냐. 주인공이 안 돼야 되는 직업인데 네. 이러한 좀 약간 딱 이렇게 드라마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면 저도 밖에 나갈 때 무슨 일을 하세요? 생업이 뭐예요? 할 때는 저 기자예요 하면 네. 기자냐? 갑자기 좀 약간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크진 않아요. 오히려 기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그렇죠. 이런 사건들 많이 터지다 보니까 예. 기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져요. 근데 기자이라는 거 국민의 감시자인데 네. 우린 지금 국민 대신 지금 정치권, 경제, 군사 다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데 우리 대신 감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냐 하면 국민이 그럼 사회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봤을 때. 네. 이 사건 지금은 진행 중입니다. 네, 진행 중입니다. 네. 기자 개인의 취재윤리 위반인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좀 이렇게 뭐 특정 욕심에서 오버한 것인지 아니면 채널 A라는 뭐 보도국이라든가 회사 전체 차원에서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 언론과 뭐 이 법조팀을 활용했던 것인지 네. 아니면 채널 A가 특정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이 결과가 사건의 성격을 상당히 바꿀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로였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론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데 네. 일단 채널A 기자가 이 데스크와 상의도 없이 본인이 어떤 특정 욕심에 뭐 단독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라고 한다면 이 기자는 일종의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네. 왜냐하면 검찰이 검찰 뒤에 있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이제 그 위세를 거짓 그 세를 떨고 그런 좀 일종의 사기를 친 거죠. 사기고 사칭이고 네, 사칭을 그렇죠. 한 네.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고발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네. 어쨌든 뭐 그런 거고 이게 만약에 이제 데스크와 같이 검찰과 상관없이 데스크와 함께 움직였다라고 한다면은 이 채널 A의 이 뉴스 신뢰도를 뭐 더 이상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 방송국의 존재 여부를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네. 지금 종편 재승인 중에 있는데 이거는 한번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따져봐야 될 문제인 거고 예. 이 만약 검찰과 같이 움직였다 혹은 검찰이 이제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엄청난 행위죠.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 종식적이고 정식적인 수사가 아니라 일종의 기획 수사를 한 것이 증명이 된 일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뭐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검찰과 최근에 그 언론 간의 유착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곳으로 간다 그러면 이 상황은 상당히 다르게 좀 전개되는 거 아니겠어요? 알파고 그렇지 이제 우리는 몇 달 전에는 자꾸 이렇게 검찰 개혁, 검찰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 이 상황 속에서 이거 터지면 완전히 뒤집인 거죠. 한국의 지금 여론도 그렇고 언론하고 검찰의 관계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제 보기에는 거기까지 사진을 확대시키기 전에는 이거 진짜 기자로서 이런 거 해야 되느냐 가서 누구랑 이렇게 만나야 되고 이런 발언들을 해야 되느냐 일단 우리는 그 언론의 윤리라는 작은 그림에서 다루고 네. 거기서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림을 확대시키는 거는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림을 확대시키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고 이미 잡을 수 있는 꼬리도 못 잡게 되는 경우가 대한민국에 제가 많이 목격을 했는데 네. 일단 이거는 언론 윤리 기자로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일들까지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좀 따졌다가 수사를 했다가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거는 큰 그림으로 가고 검찰도 끼어 들어가는 건가 해서
좀 약간 차분차분하게 그림을 네. 확대시키는 거 유리하다고 봅니다. 채널A 쪽에서는 MBC 쪽의 보도 윤리를 또 문제로 삼았다면서요. 그러니까 MBC 쪽이 이제 몰래 뭐 자기들의 이제 취재 행위를 훔쳐보고 뭐 카메라 설치하고 막 그랬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MBC가 뭐 취재를 한 부분이고 이게 만약에 검찰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거니까 네. 좀 나름 그 충분한 공익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법무부 차원의 감찰이라든가 뭐 아니면 검찰 차원의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지금 채널A가 자체 조사를 하겠다라는 말만 한 상황이고 뭐 예. 실제로 뭐 이제 채널A 내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고요. 다만 법무부 안에서 이 검찰과의 연관성을 한번 들여다보겠다라고 추미애 장관이 얘기는 해놓은 상태. 근데 이 과정에서 욕을 제일 안 먹어야 되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 MBC 아니에요? 왜냐하면 MBC를 통해서 이거 나왔잖아요. 그렇죠. MBC가 그리고 네, MBC 보도를 한 가서 거죠. 이렇게 사람들을 감시하다가 도청하다가 나온 거 아니고 네. 결론적으로 제보를 통해서 이거 터졌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MBC의 언급을 안 해야 되고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오히려. MBC가 오히려 그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다. 예. 그나마. 근데 만약에 이게 MBC가 이 일을 보도가 되지 않았고 제보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네네. 그리고 그 신라젠의 대주주라는 사람이 이 협박에 응해서 일정 정도의 소스를 채널A에 넘겼다면 네.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됐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건 좀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죠. 선생님 이런 거 있어요. 진짜 그분은 증거를 넘기고 진짜 범죄 사실들을 폭로를 했다면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더 범죄가 재판을 받게 될 것이겠지만 그 가정이 또 다른 제3자가 저질렀던 범죄가 재판을 받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헌법 정신이란 알맞는 과정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양쪽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모르는 거죠. 뉴스를 그냥 보고 계신 시청자들은 모르는 게 그냥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저렇게 폭로를 했구나라고 네. 생각을 할 테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검찰이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테니까 이후에 이제 뭐 좀 이런 좀 부적절한 과정이 섞여 들어갔다는 걸 알 수는 없었겠죠. 네. 네. 이게 검찰 수사라든가 아니면 뭐 특검이 됐던 아니면 법무부의 감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가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와치독 시간이기 때문에 뭐 채널A 자체 조사도 한다고는 하지만 이 방통위 차원의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 궁금하기도 하네요. 뭐 당연히 채널A가 뭐 자체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자체 조사를 신뢰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뭐 채널A가 뭐 본인들이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누구나 이제 인정할 수 있는 뭐 채널A의 그동안 비판적인 분들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별도의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이 더 이제 사람들에게 신뢰가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니, 오히려 전문적인 분야가 지금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이제 방통위가 나서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이거 기자 정신을 모를 수가 있는데 방통위에 있는 사람들 나름 언론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고 그분들이 일단 이걸 제대로 좀 수사하고 우리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채널A 취재 파문은 이게 향후 진상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파장을 좀 불러오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고요. 네. 이 모회사 격인 동아일보가 지난 1일 4월 1일 100주년 맞았는데 이 내용은 좀 제대로 좀 다루지도 못하게 될 것 같아서. 끝났어요? 네, 벌써 시간이 좀 다 지났어요. 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소개를 의견 보내주셨는데 소개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571 일반인들은 언론에 의해 좌우되기도 합니다. 언론이 신중하게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김성우님 채널A가 취재윤리를 위반한 거라면 재승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이번 사건 채널A 재승인 결과에 또 미칠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 와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짜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